자,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양적인 분석, 기업 분석에서 양적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재무제표 들어가고 있죠. 어제는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라고도 하고요. IFRS에서는 손익계산서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걸 기술적 분석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중요한 게 캔들, 이평선, 그 다음에 거래량, 요게 기본적인 3요소죠. 근데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는 재무제표가 차트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차트가 재무제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 분석에서는. 그 요게 3요소가 있죠. 그렇죠?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요게 기본적인 거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보조지표들이 나가는 거죠. 뭐 MACD도 있고, 뭐 볼린저 밴드도 있고, RSI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듯이 여기도 보면은 퍼가 PER 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EV 에비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딱 잡아놓고 가면 기본적 분석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캔들에도 보면은 캔들의 유형이 있듯이 기본적 분석에도 보면 재무상태표가 있으면 여기 항목이 있다고. 뭐 유동자산이냐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대조를 해놓고 보면 기본적 분석도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의 틀을 잡아가면. 자, 어제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러프하게 했고, 오늘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워낙 방대해가지고 내일까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는 뭐냐? 재무상태표는 이것도 똑같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반기, 분기, 그 다음에 1년, 연간 나오듯이 요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재무 상태를 볼 수 있는 보고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별을 보고 뭘 알아?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을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얼마에 인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삼성전자를 얼마 주고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1조씩 저랑 해가지고 50명이 모여서 50조 정도 하면 삼성전자 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50조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회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또 뭐가 있느냐? 재무상태표에 3요소가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요게 3요소죠. 뭐 회계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아시겠지만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된다. 그 중에서 오늘 자산에 대해서 일단 할게요. 부채와 자본은 내일 하고. 자산이 뭐야? 자산은 말 그대로 자산이죠. 너 돈 얼마 있냐? 우리가 그러면은 나 한 3천억 있어. 그럼 그 사람 뭐예요? 3천억이 그 사람의 자산이죠. 보통 자산가라고 그러면은 뭐 돈이 얼마 정도 되면 보통 우리가 자산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말은 하는데 이 회사인 경우에는 자산에 부채가 들어간다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1,000억 원은 빌려온 거고, 이 1,000억 원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돈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 자산, 우리가 흔히 그냥 대화에서 말하는 자산이랑은 개념이 약간 다르다는 거. 그래서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은 쉽게 얘기하면 현금이나 돈이겠죠. 돈을 갖고 있으면 되겠죠. 또 매출 채권, 돈 받을 거, 그 다음에 증권도 해당이 돼요. 유가증권, 주식도 팔면은 돈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재고자산, 물건을 만들어 놓고 아직 팔지 않은 재고자산, 뭐 건물, 이런 거를 전부 통틀어서 내 자산이라고 해요. 즉 언젠가는 현금화 시켜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 자산은 보면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미래 현금으로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걸 자산이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유동성 자산과 비유동성 자산. 유동성 자산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요거는 1년 이내에는 현금화 안 되죠. 근데 요것도 좀 깊게 들어가면 회계학에서 보면 자산에 따라 틀려요. 어떤 거는 2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요 1년 기간은 자산에 따라 조금씩 틀려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대부분의 자산이 1년 이내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보통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유동자산은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이렇게 분류가 되고, 당좌자산은 뭐 현금이나 돈 그런 거죠. 당좌자산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근데 요거는 판매 목적은 아니고, 그러니까 영업행위랑은 관계가 없는, 판매 행위라는 관계가 없는 거고, 재고자산은 판매 행위랑 즉 제품을 만들어서 재고로 쌓아놓는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판매 행위랑 관계가 있는 거, 요렇게 분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당좌자산인 경우에는 뭐 현금, 그 다음에 단기 금융 상품, 1년 이내에 내가 찾을 수 있는 거, 1년짜리 적금도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증권, 그 다음에 뭐 상품, 뭐 채권도 여기 해당이 돼요. 매출 채권. 그 다음에 대여금, 단기로 빌려준 거, 미수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주로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재고. 근데 여러분들이 재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개론이니까 쭉 들어오세요. 예. 꼭 이거 뭐 하나하나 알 필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보통 재고라고 하면 상품과 제품으로 분류되는데, 이 상품하고 제품인 경우에 뭐가 다르냐면, 상품은 내가 생산 안 한 거예요. 다른 데서 가져온 거. 그러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사서 되파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해요. 제품은 내가 생산한 거. 그래서 이 재고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요 정도 아시면 되고,
나머지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분류가 되는 게 뭐냐면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이 있어요. 무형자산은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거겠죠. 예. 그렇게도 우리가 자산을 분류를 해요. 유형과 무형자산. 무형자산 먼저 하면 뭐예요? 이거는 돈이 아닌 건데 자산이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지적재산권 있죠. 특허권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영업권. 국가로부터 무슨 영업을 할 수 있는 저기를 받은 거, 허락을 받은 거. 그 다음에 신기하게 개발비 있죠? R&D 비용. 개발비가 이 무형 자산에 들어가요. 내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개발에 돈을 쏟아 부었단 말이야.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그거를 자산으로 쳐주는 거예요. 요건 특이하니까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유형 자산은 말 그대로 생산한 제품이나 뭐 이런 거를 제품 생산이나 뭐 용역,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거. 뭐가 있겠어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임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뭐 공작 기계 같은 거 생산을 위해서, 그렇죠?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희망벅스라는 커피숍을 내가 만들었으면 여기서 뭘 사야 돼요? 커피 머신을 사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인 경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요런 거에는 뭐가 해당이 되냐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 그래서 자산이 연도가 지날수록 점점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이걸 처음에 사면 이거를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회계적으로 보면 연도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사면 100만 원씩 5년 동안 비용으로 처리돼요. 요것도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사업해 보신 분들은 다 알죠, 이런 건. 자, 그러면 HTS에서 자산에 대해서 보고 오늘은 끝낼게요. HTS에서 자산 항목. 자, 기업 분석. 자, 여기 보면 재무제표, 그렇죠? 재무제표에서 어제는 손익계산서 봤죠? 손익계산서 4개가 뭐라고요? 복습. 빨리빨리 나와야지. 중요한 항목 손익계산서에서. 네. 매형이 저희 매형이 절에 들어갔어요. 매형 법당. 그렇죠? 그 매출이익이겠고, 저 이거는 0이죠. 영업이익이겠고, 이건 뭐예요? 네.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겠고, 이건 당기 순이익이겠고, 전부 이익이죠. 그래서 매형 법당으로 외우라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학원도 아니고 외우는 것까지 가르쳐줘. 가만 생각하니까 좀 웃기네. 조금 웃겨. 자, 그래서 어제 이렇게 영업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이거 조금 찌그러지네.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요거죠. 세전 영업이익, 그 다음 당기순이익 요렇게 4가지 큰 항목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재무제표는 좀 복잡하긴 하니까 이렇게 보면 재무상태표는 좀 복잡하니까 보면은 크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자산을 본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플러스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쭉 나오죠. 크게 보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기타 금융자산 이렇게 나누고 유동자산에서는 이렇게 보면 재고자산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을 이렇게 또 쭉 보면 보이시죠? 네. 유형, 무형으로 나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유동성이 있단 말이야. 내 1년 이에 현금화로 할 수 있는 거. 젠백스 지오 상 갔어요? 축하드려요. 이렇게 쭉 항목을 한번 보세요. 계약자산, 뭐 반품자산, 뭐 이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비용산 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부동산, 투자자산. 삼성전자 한번 볼까? 삼성전자,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가 뭐겠어요? 반도체겠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와, 현금이 얼마야 이거? 얘네 단위가 얼마야? 억 원. 그쵸? 억 원으로 나왔으니까 현금이 얼마야? 10억, 100억, 1000억. 32조래. 놀래겠죠. 현금이 32조래요. 2016년에. 2019년에는 조금 줄었네. 275억 현금이. 비유동성 자산에는 뭐 부동산도 있고 투자도 있고 그렇겠죠. 투자 부동산은 없네. 기타 비유동 자산. 유형 자산인 경우 이렇게, 무형 자산인 경우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자산을 정리하고 끝냅시다. 자산을 정리하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자산은 크게 어떻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뉘고, 그렇죠? 비유동은 유형과 무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오늘은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유동은 1년 이내 현금화, 비유동은 1년 이내 현금화 못하는 거, 유형은 눈에 보일 수 있는 물리적인 거, 무형은 지적재산권이나 영업권 이런 거다. 아시겠죠? 네. 어우, 쌍남매님 상 50번째 우리 VIP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